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2학기를 어떻게 대비하기 위해서 각 과목의 전략을 짜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실은 1학기 때 했었던 나의 활동들을 조금 점검하고 그 점검이 조금 부족했다면 2학기 때의 생기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의 주전형이 학종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여름방학 때 같이 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합격한 생기부와 불합격한 생기부를 비교해 보면서 생기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합격한 생기부에는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과 2등급 때 생기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적분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학 부장을 맡아 매 시간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임, 수학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수학적 사고력이 좋아 난이도 있는 문제들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수행평가로 역삼각함수, 아크탄젠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활동을 수행했다. 수행평가의 주제를 알 수 있는 정도로 세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생기부를 갖추고 있었을까요? 가장 생기부에서 피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 학생의 근거가 되는 활동이 배제된 채로 교사의 평가만 있거나 수행평가를 기계적으로 나열한 생기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세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요 세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2등급 때 미적분 친구지만 다른 친구 생기부를 읽어보면 초월 함수를 학습한 뒤 다항 함수와 초월 함수를 합성한 함수에 대한 특징이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합니다. 겉함수를 사인으로 고정하고 속함수를 3차 함수로 두고 합성함수의 그래프 변화 특징을 관찰함, 속함수의 급값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세하게 특징을 정리하여 이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보고서로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에서 구체적인 호기심을 가지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호기심에 걸맞는 탐구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기심과 탐구 과정의 측면에서는 매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생기부라고 볼 수 있는 게 같은 등급대의 두 학생의 생기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2등급대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사례와 같은 생기부의 수준이 고3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 친구는 주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써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합격한다 라는 전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학생의 사례에는 다른 생기부의 요소에서 자기평가나 또는 탐구한 사실에 대한 유의미한 어떠한 자기 해석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더 높은 고대나 서성안을 쓸 수도 있고요. 중경예시 라인 정도는 요 2등급대지만 적정선으로 쓸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기부의 주인공인 친구는 어떤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이 생기부는 내신 2.35로 시립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였습니다. 두 번째, 문과 2등급대 생기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시사문제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주제로 심화탐구한 내용을 발표함, 부모 급여 및 지원금을 늘리고 출산과 육아로 고민하는 직장인 부모들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생기부 같이 읽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요 활동은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한 생기부를 제가 조금 노멀하게 안 좋게 한번 바꿔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 생기부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다라고 보는 어떤 나쁜 사례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과에서 흔한 소재를 할 때는 반드시 남다른 시각이나 개성 있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문이과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뉴스 기사를 다운받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실제 이 저출산 고령화를 좀 어떻게 탐구를 했느냐라는 것을 보면 시사문제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주제로 심화탐구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다문화를 연결한다. 일단은 그 주제 자체부터 이거 뭐야? 어떻게 이거랑 다문화 정책을 엮었어?
라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매우 개성 있는 소재를 잡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제시하지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여 전문적인 글을 읽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통제와 서비스 제공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의 추진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본인의 의견을 정리를 합니다. 매우 개성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문과 아이들이 탐구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개성 있고 본인만의 어떠한 생기부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지만 문과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심 있는 사회 현상은 매우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쓰는 건 상관없어요. 이러한 주제를 할 때는 아예 그 주제의 가장 좁은 주제로 범위를 좁혀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뉴스나 또는 누구나 하는 발상이 아닌 나만의 개성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접근을 하던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나의 생기부가 이렇게 개성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기부는 내신 2.49로 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였습니다. 세 번째는 문과 3등급 때 생기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동아리 활동입니다. 교내 역사 교육 동아리 회장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함, 직접 발제문을 제출하고 조장이 되어 모둠 토론을 이끌, 발제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이 된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어떻게 작용되었는지를 분석함, 수업 실현 활동에서 수준 높은 PPT를 만들어 조선의 근대화와 국권 침탈 과정을 발표함, 그 과정에서 부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모습을 보임. 만약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했던 생기부라고 한다면 그냥 매우 노멀한 3등급 때 생기부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준에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생기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3등급 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면 광명상과 라인을 잘하면 붙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합격한 생기부를 약간 이게 노멀하게 나왔다면 이렇게 서술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각색을 해본 거고요. 실제 학생의 생기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아리 회장을 맡아 각종 대소사를 훌륭하게 이끌었어요. 1945 철원을 읽고 발제문을 제출하고 조장이 되어 모둠 토론을 이끕니다. 해방 전국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이 된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분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요. 수업 실현 활동에서 조선의 근대화와 국권 침탈 과정을 발표함, 활동지에 이항로, 곽기락, 신기선 등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를 다루기 위해 직접 사료를 엄선한 점이 학생의 주제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가능케 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 생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친구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1945 철원이라는 책은 흔하게 선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엄선한 책입니다. 책의 개성도나 깊이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친구는 지금 곽기락, 신기성과 같은 교과서나 어디서든 흔하게 들을 수 없는 인물까지 직접 사료를 통해서 탐구를 할 정도로 매우 수준 높은 역사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인물 하나만으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들도 확실하게 조금 보이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기부는 내신 3.68로 숭실대 사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였습니다. 우리 내신 3등급 때라고 하면 인서울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생기부의 장점이 특정 학과에 매우 잘 맞춰져 있다면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생기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과 3등급 대 학생의 생기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인데요. 수업시간 실시간 문제풀이 활동에서 가계도 조사와 같은 난도가 높은 유전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이하며 설명하는 등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많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우수한 학생임. 유전신문 만들기 수업에서 혈액 응고 인자가 결핍되어 나타나는 선천성 출혈성 질환인 혈우병에 관한 기사를 작성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는 교사의 평가만 있는 거지 이 아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풀이했는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전신문 만들기도 소개한 정도지 이 아이가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3등급 때에 걸맞는 학교 라인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학교 라인, 그러니까 국숭세단 라인을 합격하는 건 대단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동일한 3등급 때 생기부입니다. 뇌파는 대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시냅스 전이의 총합의 크기가 크고 다발적으로 활동 전이가 일어날 때 두피까지 전이가 전달되어 특징의 가능함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수용기 전이와 활동 전이를 비교하고 시냅스 후 전이의 시간적 공간적 가중에 대한 개념을 심화학습하며 설명을 했죠. 이 아이가 탐구한 사실의 깊이가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깊이는 드러나 있지만 이것이 진로와 연결해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다소 부족했는데요. 이것이 이 친구의 2학년 창의적 체험 활동을 보면 연계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창체 진로 활동을 보면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뇌파 신호를 측정하여 책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BCI 기반 자동 독서대 시스템을 제작합니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 독서대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이것을 진로나 자율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내가 관심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매우 좋은 생기부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세특은 일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등급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교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생의 생기부는 내신 3.14로 숭실대 전자정보, 서울과학기술대 전자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입니다. 지금까지 동일한 문과, 이과 2등급 때와 3등급 때의 생기부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합격한 친구들은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탐구 과정이 얼마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탐구를 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얼마나 개성 있고 참신한 주제를 선정했는가.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호기심을 해당 과목의 어느 개념하고 연계해서 심화했는가. 이 부분이 요즘에 매우 강조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양한 과목이나 다양한 활동에서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1학년, 2학년, 3학년 또는 2학년의 세특과 2학년의 진로 또는 2학년의 활동이 3학년의 어느 과목,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유기적으로 얼마나 연계를 했는가 라는 이 네 가지가 공통적인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생기부와 관련돼서 이게 처음으로 소개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거나 들으실 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막상 내 아이가 또는 우리가 이거를 작성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주제를 잡고 어떻게 서술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막막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니브 클래스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생기부 전략 완성반 3기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1기와 2기는 학기 중에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이나 중기말고사로 부담스러워하셨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3기는 그래서 특별히 여름방학이 끝날 때 거의 끝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생기부 전략 완성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저와 고규현 선생님이 준비한 정규 강의를 수강하고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학종으로 합격한 선배들의 꼼꼼한 서면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시기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학습 방법을 짜고 어떻게 학습의 커리를 짜서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특히 학습 방법 커리큘럼까지 같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1, 2기와 3기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니브 클래스에서는 3기 오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클래스를 듣고 싶은 이유, 절실한 이유, 이런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무료 수강권을 5분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생기부는 아이가
직접 고민을 하고 부딪혀서 얻어내야지 그게 생기부의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나 요즘에 생기부를 보는 포인트가 주어진 교육과정 내에서 내가 스스로 호기심을 확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시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돈을 주고 그냥 생기부를 컨설팅을 받는다 해서 그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힘들어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듣고 그거를 따라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직접 써보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해보셔야 남다르고 개성 있는 생기부가 나온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개성과 나의 탐구 역량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좋은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